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MLB 스토리. 오늘은 브랜치 리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81년에) 태어나셔서 1965년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물론 이분은 메이저리그 선수 출신이기는 해요. 메이저리그 4년 동안의 경력이 있습니다. 포수로서 4년을 뛰었는데 사실 선수로서는 전혀 눈길을 끌지 못했고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이분이 포수로서 한 경기에 최악의 기록이 있습니다. 도루 13개를 허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로서는 좀 재능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풋볼 선수로도 뛰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왜 두 번째 인물? 도대체 무슨 인물이었을까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프론트 오피스, 사장 겸 단장으로서 야구사를 바꿔놓는, 메이저리그의 흐름을 바꿔놓는 엄청난 공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빼뜨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야구 선수로도 뛰었습니다만은 이분이 시작을 하게 된 게 선수 은퇴한 다음에 미시간 대학교 스포츠 디렉터 분에게 계속 편지를 썼다 그래요. 편지를 쓰게 되면 뭐냐면은 대학 내 스포츠인들이 많다. 근데 이 캠퍼스 안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본인의 야구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거의 매일 그 디렉터 분에게 편지를 써서 야,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너무 뛰어나서 대학교 코치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평가가 올라가면서 세인트 브라운스라는 또 프로팀이죠. 감독 2년도 했었고 이분은 또 1차 세계대전에 참전 용사기도 해요. 훗날에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감독도 했었고 사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바로 LA 다저스의 전신이 아니죠. 원래 오리지널 팀이죠. 브루클린 다저스의 사장 겸 단장을 하면서 이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분의 업적은 뭐 너무 여러 가지고 그런 베이브 루스와는 다른 그런 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스포츠 마케팅이라든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랬어? 내지는 지금 메이저리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와, 이 사람이 만들었구나. 이런 남들이 가지 않았던 정말 개혁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서 현대 지금 야구, 현대 메이저리그 그런 마케팅 또는 이런 팀, 구단 입장에서의 시장을 새롭게 창출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있으면서 사장 역할을 했었으니까 이때부터 마이너리그 팀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팀에서 미래 스타들을 길러내기 시작해요. 지금도 여러분 뭐라 합니까?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현재는 팜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팜, 농장입니다. 농장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곡식을 기르는 거죠. 그 곡식을 기르듯이 어린 선수들, 재능 있는 선수들을 마이너에서 계속 키워내면서 이 팀에서 자라난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팀으로 올라와서 그 팀의 성적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이런 시도를 이분이 최초로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마이너리그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선수가 다칠 수도 있고 약간 좀 이렇게 대비용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그런 기존에 있던 마이너리그 시스템을 확 갈아엎고 등급도 나누고 거기에 좀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킨 게 바로 이 브랜치 리키 다저스 사장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마이너리그 시스템이 없는 팀이 없죠. 팀의 성격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낮은 루키리그도 짧은 시즌, 숏 시즌과 롱 시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위에 싱글 A, 그 위에 더블 A, 그리고 트리플 A. 보통 한 팀에서 마이너리그 팀을 7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팀에서 단계별로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더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 통해서 도태되는 선수들이 더 많죠. 근데 그 도태되는 선수는 뭐냐? 오히려 다른 길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이너리그 시스템의 조직 강화입니다. 이 조직 시스템을 바로 브랜치 리키 사장이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당시 메이저리그는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당시에 이제 커미셔너, 우리로 치면 총재가 되겠죠. 키네스 마운틴 랜디스, 이름이 좀 길죠. 이분은 판사 출신이에요. 아주 엄격하고 보수적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에 손대는 거나 이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브랜치 리키 사장이 당시 세인트로 있을 당시에 마이너리그 시스템을 막 손을 보면서 단계를 나누고 하는 거를 너무 싫어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명령 내렸냐? 너희들 빨리 집에 가. 이런 거 하면 안 돼. 더 악영향을 줘.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소속 마이너스 70명을 방출을 유도시키기도 했어요. 막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치 리키 사장은 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인트루이스가 1930년대 때 상당히 내셔널리그 강팀으로서 군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 게스트하우스 갱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네 마이너 시스템, 팜 시스템에서 킬러낸 젊은 선수들을 메이저리그로 끌어올려서 스타로 만든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에노스 슬러터, 훗날의 스탠 뮤지얼 이런 선수를 전부 다 배출했거든요. 그러면서 세인트루이스를 강팀의 반열에 올려놨고 지금도 메이저리그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명문팀으로 꼽히는 이유를 사실은 브랜치 리키가 출발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역시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이름이에요. 여러분, 다저스가 지금은 활용 안 하고 있고 다시 돌아간다는 소문이 있기는 해요. 최초로 풀타임 스프링 트레이닝 캠프장을 만든 사람이 바로 브랜치 리키입니다. 물론 이제 다저스로 와서죠. 그게 어디냐? 바로 플로리다주의 베로비치, 지금의 다저타운이라고 부르죠. 아주 다저타운. 최초로 그걸 만들었어요. 그 선수들이 그때는 거의 뭐 어디 도시 따뜻한 데 가서 그냥 모여서 훈련하는 정도였었는데 우리는 기숙 시스템을 갖추고 또는 주변에 호텔을 계약하고 정말 선수들이 불편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이런 지금의 스프링 트레이닝 캠프장을 만들고 시작한 게 바로 브랜치 리키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 너무 상식이 돼버렸죠. 하지만 그 당시는 상식이 아니라 왜 저 사람 저렇게 일 벌리지? 와, 돈 많네. 저렇게 할 이유가 있어? 지금 당장 팀에 쓸 돈도 만만치 않은데? 하지만 길게, 미래, 그것도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불과 3, 4년, 4, 5년 뒤에 이 캠프를 통해서 성장한 선수들이 팀의 미래를 끌고 팬들을 만족시킬 성적을 이끌어내는 그런 주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구장 좀 일찍 가시면 선수 훈련하는 거 보실 수 있죠? 타격 훈련할 때 뭐 하고 있습니까? 배팅 케이지라 그러죠. 이렇게 철망으로 이렇게 바퀴 달려서 홈플레이트 주변으로 싸고 있고 뭐 뒤로 잘못 들어온 공이나 이런 거 막지 않게 다른 선수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마음 놓고 선수들이 타자들이 배트 휘두를 수 있는 배팅 케이지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브랜치 리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너무 흔한 거죠. 피칭 머신.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원시적인 느낌이긴 했습니다만 피칭 머신을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훈련 때 활용할 수 있게끔 한 첫 번째 분이 역시 브랜치 리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배팅 헬멧. 이건 선수들 안전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배팅 헬멧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선택이에요. 어떤 팀은 우리 팀은 써. 우리는 선수들이 싫어해. 선수도 개인적으로 네가 쓰고 싶으면 써.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브랜치 리키는 우리 팀은 무조건 헬멧 다 써. 이건 꼭 필요해. 심지어는 수비수한테까지 이걸 씌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수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서 메이저리그의 안전, 선수 안전의 기준점, 출발점을 만든 분도 역시 이분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또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라 그러고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뭐 다양한 그런 수치를 뽑아내면서 선수도 평가하고 선수의 미래도 예측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이런 야구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분이 브랜치 리킷입니다. 처음으로 1947년도에 풀타임으로 이런 기록 분석원을 구단의 이름으로 고용한 분이 브랜치 리킷입니다. 이 알란 로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알란 로스라는 분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 알란 로스가 출루율이 타율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그건 빌리빈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그거 한 거 아니야? 물론 출루율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 다 빌리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바로 브랜치 리킷과 알란 로스, 이 두 분이 최초로 메이저리그에서 야, 타율만 높다고 전부가 아니야. 야구 선수는 살아나가야 돼. 이런 출루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분도 브랜치 리킷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너무 흔해졌죠. 플래툰 시스템. 상대 선수, 타자, 투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수 바꾸기도 하고 스타팅 멤버도 바꾸고 또 수비 시스템도 바꾸고 이런 게 플래툰 시스템이잖아요. 상대에 따라서 우리 선수가 똑같이 앉아서 오늘 똑같은 선수 또 나가 타수만 조금 손볼래 이게 아니라 오늘 상대 투수 누구 나와? 누구 나와? 그럼 그거에 맞는 선수의 기용을 해서 플래툰 시스템도 하나의 전략 전술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도입한 분도 역시 이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일단 이분 아시는 분들은 딱 생각나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인종의 벽을 허무른 거죠. 행운은 계획의 잔여물일 뿐이다. 천재의 번뜩이는 발상이 아니고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부산물이었습니다. 라고 했어요.